1980년 6월 11일 영국 요크셔. 한 남성의 시신이 석탄 더미 위에서 발견됩니다. 그는 실종된 지 정확히 5일이 지난 시점이었죠. 하지만 그의 시신이 놓인 곳에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가 거기에 어떻게 놓였는지 보지 못했죠. 그의 이름은 지그문트 아담스키입니다. 평범한 탄광 노동자였고 누구에게 원한을 살만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발견된 그의 시신에는 설명할 수 없는 흔적들이 남아있었죠. 눈 주위엔 정체불명의 화상 자국이 있었고 피부엔 이상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의 수염은 하루 이상 자라 있었으며 옷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지만 속옷은 사라져 있었죠. 부검 결과는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러나 의사조차 이 죽음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단 며칠 후 이 사건을 맡은 한 경찰관이 하늘 위에서 무언가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비행기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이 평범했던 한 남자의 죽음은 단순한 미제가 아닌 외계 생명체의 개입설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지그문트 아담스키의 마지막 순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지그문트 아담스키는 당시 56세의 남성이었습니다. 폴란드계 이민자의 후손으로 영국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인물이었죠. 그는 탄광에서 일하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고 특별한 범죄 기록도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으며 종교적으로도 차분한 성향의 사람이었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는 절대로 집을 떠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1980년 6월 6일 그는 친척의 장례식에 가기 위해 외출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 그는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죠. 그는 차를 몰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지만 그곳에 도착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 그의 행방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불안에 떨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그 어디에서도 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자동차조차 사라진 상태였죠. 그의 인생에서 갑작스럽게 5일이라는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5일의 끝에서 우리는 그의 시신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지그문트의 시신은 톰브라이든이라는 마을 근처의 석탄 저장소 위에서 발견됐습니다. 그곳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신은 마치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올려놓은 듯한 자세였죠.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눈 주변엔 화상처럼 보이는 자국이 있었고 피부 곳곳에도 의료적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상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화상은 마치 고온의 빛에 순간적으로 노출된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그의 옷은 정리되어 있었지만 속옷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신발끈은 묶여있지 않았고 옷은 누군가 다시 입혀놓은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시신의 상태는 매우 깨끗했으며 주변엔 피도 저항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석탄 더미 위에는 그의 시신 외엔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죠. 그는 어떻게 그곳에 놓였을까요? 누가 그리고 왜 그런 방식으로 놓았던 걸까요? 사건을 맡은 지역 경찰관 앨런 고드프리는 며칠 후 새벽 순찰 중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1980년 6월 28일 새벽 5시 15분경 그는 톰브라이든 도로 위에서 길을 가로막고 떠있는 거대한 물체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 물체는 축구장만 한 크기의 타원형 형태였고 완전히 정지한 상태였습니다. 소리도 움직임도 없이 떠있었죠. 그가 무전기를 잡으려는 순간 그 물체는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이후 그는 극심한 두통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몇 주 뒤 그는 최면 치료를 받게 되는데 최면 상태에서 그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는 하얀 빛 속으로 끌려 들어갔고 그 안에서 이상한 존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사람처럼 생겼지만 눈이 크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죠. 그는 자신이 납치당한 뒤 신체 검사를 받았다고 진술합니다. 이 진술은 언론에 보도되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그문트의 시신에 남아있던 상처 또한 일반적인 범죄 사건에서는 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화상은 깊지 않지만 열에 의한 상처라고 보기엔 이상할 만큼 깔끔했죠. 의학적으로도 레이저나 특수한 광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의 몸에는 피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혈액을 뽑아낸 흔적 없이 말라붙은 느낌만 남아있었죠. 그리고 수염이 자란 상태였다는 건 누군가 그를 일정 기간 살아있게 뒀다는 걸 뜻했습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건 그가 입고 있던 옷의 재배열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벗겨진 게 아니라 마치 다시 입혀진 듯한 상태였죠. 이런 점들은 일종의 실험 후 되돌려놓은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외계 실험의 흔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 사건이 정부의 비밀 실험일 수 있다고 의심했죠. 냉전이 한창이던 시기 영국은 CIA나 KGB와 연결된 심리실험, 의학실험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MK울트라와 같은 프로그램의 그림자가 의심된다는 의견도 나왔죠. 혹시 그는 우연히 비밀 기밀을 목격했거나 테스트 대상이 되었던 건 아닐까요? 또 다른 이들은 이 사건이 소련의 첩보 활동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그문트가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그걸 제거하려 한 세력이 있다는 가설이죠. 그러나 이 가설들 역시 모두 정황뿐입니다. 가장 문제는 어떤 가설도 그의 시신에 남아있는 비인간적 흔적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죽음이라기엔 너무나 이질적인 흔적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지만 지그문트 아담스키의 죽음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그의 실종 중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까지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경찰 기록은 닫혔고 의사들의 설명도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은 아직 그날을 잊지 않았죠. 그 마을에서는 지금도 간혹 밤하늘에 이상한 빛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조용히 수군댑니다. 그가 처음이 아니었고 마지막도 아니었을지 모른다고요. 지그문트 아담스키는 왜 죽었을까요? 그를 데려갔던 건 누구였을까요? 정부일까요? 범죄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존재들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실은 아직 어둠 속에 있습니다.